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11회차, 작년이죠. 11월 13일 나갔던 정시시험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를 한번 보셨다면 이 영상을 확인하신다면 더 이상 기본서를 확인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모의고사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영상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직관적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걸 제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1장 1번 문제.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와 같이 정의한 학자가 누굽니까? 가장 전형적으로 보시는 문제의 유형이고요. 특히나 A형 문제지에서는 거의 1번 문제가 항상 학자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픽스가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출제 경향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굳이 경험하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 및 태도, 이게 키워드가 되거든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 및 태도. 자, 저 키워드만 딱 갖고 보면 밑에 보기 5 분류가 나와 있는데 딱 하나를 지목할 수 있죠. 한 명의 학자는 아니니까요. 대표적으로 웨스트브룩과 뉴먼이라는 걸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즐거움이나 실망감 이렇게 나오면 답은 코틀러가 되겠죠. 그죠? 올리버는 학자 이름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취 반응, 이행 수준, 이 중에서 성취 반응을 가로 넣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가 워낙 많고요. 굿맨 같은 경우는 재구입 또는 재구매, 그리고 신뢰가 연속되는 상태 이렇게 언급이 되죠. 앤더슨 같은 경우는 한 단어, 프로세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다신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분명하게.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게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6장 문제고요. 이렇게 출제되는 이 문제의 출제 구성, 이게 이제 작년 5회차부터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2번, 서비스 경쟁을 위한 원가 우위 전략 중, 자, 원가 우위를 가져가겠대요. 이 중에 가치 사슬 활동에 있어서, 자, 비용 측면의 효율성 제고라고 나와요. 이 비용 측면이라는 건 잘 보시면요. 우리 기업이 원가 우위를 가져가야겠어요. 그럼 비용 측면이라는 건 지금까지 지출되고 있던 이 비용에 대한 걸 효율성을 제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적게 쓸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 위한 실천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 기업이 돈을 적게 쓸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이제 동일 유형이 21년도 4월 달에 나왔고 유사 유형, 이건 보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18년도 9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번 비용 우위, 이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규모의 경제를 실형이 아니고요. 실행이에요. 실현. 네, 실형 말고 오탈자예요. 시작하자마자. 네, 2번 규모의 경제. 저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규모의 경제라는 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표준화된 어떤 시스템을 대규모로 확장하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떠올리시면 이제 키오스크 같은 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보다는 그 비용이 저렴하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서비스 개별화와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명 한 명한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보면 이건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관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공급망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자, 이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요. 5번 비싼 원재료 또는 부품 등의 저가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나와요. 왜? 흔히 제조 원가 이런 걸 낮추는 거니까요. 그죠?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갖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전부 다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문제의 의미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다른 스타일로 나오게 되면
5번 답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거 좀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시 1장으로 돌아왔어요.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자,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딱 떠오르시는 건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목적론, 전체론이라는 게 떠오르고요. 저희가 영어로 표현할 때 what이라고 하는 고객이 받게 될 그 무엇에 대한 거, 여기다 포커싱이 맞춰지는 걸 목적론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 what이라는 걸 잘 고객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이 전체 과정에서 계속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걸 점검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전체론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되고요. 고려해야 할 사항 중 다음 보기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게 뭘까요? 이 문제의 유형은 지금 동일 유형만 보더라도 5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요 근래. 요 근래라는 거는요. 요 근래 4, 5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보기를 보면 이 문제 유형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서비스 프로세스는 이라고 전제를 걸어요. 그리고 뭐입니다 라고 딱 괄호를 치죠. 이 문제는 그래서 풀 방법은 뭐냐면 바로 뒤에 있는 멘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과업을 중시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과업이라는 건 결국 고객이 받게 될 그 무엇이라는 얘기거든요. 왓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왓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답은 목적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저 뒤에 따라서 성과평가 시스템 여기 읽지도 않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괄호친 것 다음에 각각의 개별 활동들은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돼야 됩니다.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돼야 돼요. 이래서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라고 봐요. 이게 서비스 분야에서 나오는 하나의 공식 같은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땐 답은 전체론이 돼야 될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도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다시는 틀릴 가능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다음 문제. 아이고. 네. 휴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와 관련해 자 매트릭스라는 건 지금 밑에 보시는 이 그림이죠. 다음 보기에서 그림에서 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올바른 게 뭘까요? 자, 나에 해당하는 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휴메노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 방사면 중에 일단 보니까 위에 있어요. 위에 이렇게 수평적인 선으로 나눠서 위에 있어요 라고 하면 무조건 노동 집중도는 낮아요. 낮아요.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밑에 있어요. 그럼 노동 집중도가 높아요. 결국 사람이 해야 된다는 관점인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는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으면요. 저 프로세스 매트릭스 저 방사표에 오른쪽에 있어요. 위치가 이렇게 되면 그냥 무조건 상호작용 개별화가 높아요. 맞춰주는 게 높아요. 개인한테.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나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잘 보면 노동 집중도는 낮고요. 여기에 상호작용 개별화 맞춰주는 게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저희가 서비스 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을 무조건 종류를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건가 봐. 선생님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암기하지 않으면 나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보기 5개를요 역으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부터 볼게요. 항공이 노동 집중도가 낮아요. 맞죠? 분명히 맞아요. 선생님 항공 이코노미 속에 저는 엉뜨 기능을 넣어주세요. 제 자리에는. 제가 좀 추운 나라로 가니까 저는 날아가는 동안부터 제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좌석에서 히팅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맞춰줍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럴 리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항공은 옆에 있는 서비스 팩토리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 같은 경우 노동 집중도가 낮대요. 아니야 강사. 야 병원은 대표적으로 노동 집중도가 높아. 근데 이 휴메너가 본 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는요. 노동 집중도가 낮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시죠? 병원은 여기에 해당해요. 왜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이 쳐다보고 환자를 쳐다보고 청진기만 갖다 댄다고 당신은 무슨 병이군요.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르겠으면 자석통에 넣죠. 저희가 알고 있는 MRI, CT 그러니까 사람을 단층으로 잘라가지고 확인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선생님 저 무릎이 아파요.
이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가서 베드에 누우세요. 일단 메스 가져오세요. 배부터 갈라보게 이러나요? 안 그렇죠. 그죠?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고쳐주면 돼요. 그럼 딱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병원이. 학교 이런 것들은 밑에 다에 해당하죠. 그래서 대중 서비스에 해당하는 학교. 호텔 그러면 다시 가. 서비스 팩토리. 도소매 그러면 다시 다. 그래서 대중 서비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여기서 제일 참 유치한 힌트, 가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 팩토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예시들은요 다 히읗이에요. 네, 항공, 호텔, 화물운송업, 네, 그리고 리조트라고 보시죠. 원래 전체로 쓰면 휴양 리조트예요. 네, 그래서 모조리 히읗이에요. 네,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정말 거지 같은 힌트죠. 네, 해가지고 그렇게 좀 힌트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한 대기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무슨 유사 유형이 이렇게 많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선생님 8가지를 돌아가면서 워딩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동일 유형 문제가 저렇게 극단치로 작은 거예요. 유사 유형 문제는 너무 많은데 이런 이유는 하나하나마다 워딩을 바꿔가면서 정답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계속 보실 때마다 자동 학습이 될 거예요. 1번 불확실한 기다림이 더 길게 느껴져요. 내가 왜 여기서 기다리는지 몰라요. 이럴 경우엔 점점 더 길게 느껴지죠. 2번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져요. 혼자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다못해 핸드폰이라도 그나마 주면 그나마 기다리겠는데 핸드폰도 없어요. 그럼 정말 죽겠죠 진짜 이거 기다리다가. 3번 원인이 설명되지 않은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져요. 이게 아까 저 1번하고 똑같죠. 기본적으로 내가 왜 기다리고 앉았는지 도대체가 내가 뭐 하려고 기다리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로 기다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4번 프로세스 이전의 기다림이 내의 기다림보다 더 길게 느껴져요. 네, 맞는 얘기예요. 자, 이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면요 그나마 이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기선 기다림의 어떤 정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5번 뭔가 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져요. 아니죠. 뭔가 막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대신에 흔히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멍 때린다는 것도 얼마나 전문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왜 그냥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8가지를 뭐 기본서에서 한 번만 읽어보셨다면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라는 건 문제 보기를 너무 빨리 보셔가지고 정확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여기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못 하셨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 관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문제. 자, 이제 2장으로 왔네요. 우리나라 고객만족 경영의 시기별 흐름 중에 1980년의 내용에 해당하는 걸 뭐냐고 물어봐요. 이 문제 유형은 꼭 기억하세요.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요. 90년대요. 92년 LG, 93년 삼성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두 군데서 92년, 93년도에 받아들여요. 왜냐면 이게 80년대에 이제 일본 중반부터 중후반에 일본으로 이제 유입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보면 90년대에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선생님, 받아들여요. 삼성 LG가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여요. 결국 무슨 얘기냐? 도입.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대로 답이 보이시죠? 80년대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똑같은 문제가 3번이나 출제가 됐었고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도입. 이게 몇 년도지? 필요 없어요. 90년대 어딘가에 있어요. 92년, 93년 이후에 전사적 고객만족 경영 체제 도입. 네, 똑같이 90년대. 고객 관계 관리 CRM 및 AS 제도 도입. 그러면 90년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 경영기법 도입 시작 90년대. 이렇게 되면 이 문제 푸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5번 제품 설명 성능 위주의 기초적인 친절 서비스 중심입니다.
왜냐면 8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와서 우리도 정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따지면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네, 전체를 다 일본에서 배워오진 않았을 겁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이슈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스 항공사의 얀 칼슨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예요. 이 어떻게 보면 그 15초의 기적이라고 불려졌던 MOT에 대한 이 관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슈가 된 거니까요. 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어렵지 않게 저희가 문제풀이가 가능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생산성 향상 운동의 하나인 3S. 자, 3S라는 건 잘 보면 앞에서 생산성 향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기업의 관점입니까? 고객의 관점입니까? 라고 보면 철저하게 기업의 관점일 거예요. 내용 중 이후에 실행해야 할 행위, 구성 요소의 규격 등, 자, 여기 잘 보세요. 복잡함을 일으키는 요소들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S의 세 가지 중에 기준을 잡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3S라는 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전문화, 그 다음에 표준화, 그 다음에 단순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기준을 잡는 거래요. 기준을 잡아요. 기준을 잡는다는 건 흔히 저희가 얘기할 때 스탠다드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화. 이해가시죠? 표준화. 작업을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답은 그냥 전문화겠죠. 네, 그죠? 거기에 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걸 축소해 갈 거예요. 네, 이건 단순화가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너무 쉽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설마 저만 쉬운 건 아니겠죠? 네. 다음 보기 중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기본 경영 원칙을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가 이제 동일한 유형이 요 근래 동안 20년 12월에 12회차에 출제가 됐고요. 12월이죠, 12월. 이 보기와 구성이 똑같은 걸 고르다 보니까 동일 유형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기본 경영 원칙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최상의 퀄리티가 보장된,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가져다가 고객한테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밸류. 그러기 위해서 모든 제품 라인업을 진열하려고 듭니다. 구색, 셀렉션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위에 다 있네요. 네, 보기를 보면 가나다라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유형은 충분히 대비가 될 내용이고요. 크기가 어렵지 않게끔. 그래서 서비스, 퀄리티, 밸류, 셀렉션입니다. 이 관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중 보기의 내용 중 리친스가 제시한 이 리친스의 고객 불평행동 모델 인지적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저도 이거 수업을 할 때 이제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보기 5개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억하는 건 세 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네 가지로 얘기한 건 하나가 붙어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그 관점으로 보면 일단 바가 들어가겠죠. 만족평가, 불만족평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걸 떼내지 않으면 그냥 만족, 불만족평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바는 찾았어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뭘까요? 귀인평가라는 게 있어요. 귀인. 어떤 결과를 보고 야, 쟤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찾게 되는 귀인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대체한 평가예요. 그죠? 대체한 평가.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리친스가 제시한 고객 불평행동 모델의 인지적 과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정확히 나눈 건 3개, 분류 관점으로 보면. 하지만 문제를 내기 위해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4개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귀인평가, 대체한 평가, 만족, 불만족 평가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억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럼 향후 문제에 충분히 대비가 되실 거예요.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아니 강사 지금 문제 동일 유형 딱 한 번 나왔어. 이게 제가 왜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영상에 가보시면요 똑같이 고객 충성도 사다리 모델인데요 무조건 답은 옹호 고객이라고 할 정도로 그 문제가 반복돼요. 네, 이게 지금 제 기억이 맞으면 7번인가 나왔죠. 요 근래 매 시험마다. 근데 이 문제는 한 번 이제 중간에 딱 틀었던 거예요.
잠깐 쉬어가기 위해서. 왜냐면 이 문제 이후에 옹호 고객이 다시 답이에요. 네, 다시 답이에요. 고객 충성도 사다리 모델 중 구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자 이게 키워드예요. 구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고객이 누굽니까? 이 확신이 부족해서 구매 여부를 결정짓지 못해요. 라고 하면 저희가 딱 알고 있는 잠재 고객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건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충성도 사다리 모델은 아마 기본서에서 못 보실 거예요. 이게 제가 교재외 기출문제라고 해놨는데, 아니 강사, 야 내가 보는 기본서엔 있어. 근데 얘가 왜 교재외 기출이야? 아시겠지만 시험에 기본서 내용이 워딩이 출제 반영되는 워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기본서는요,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그 기본서예요. 알고 있는 가장 두꺼운.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왜? 반복되는 워딩이 그 기본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이런 관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기본서에는 없거든요, 이게. 이 충성도 사다리 모델. 이렇기 때문에 교재외 기출 문제로 분리를 해놓고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를 봤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게, 특히나 뭐 이 11회차 시험 또한 2022년 5회차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던 그 출제 유형, 거기에 난이도가 하로 유지되고 있던 이 관점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패턴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풀이를 진행해 봤고요. 만약에 난 이것 말고도 조금 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매번 보여드리지만 여기 오세요, 선생님들. 제 카페예요. 제 카페고요. 무슨 뭐 시험에 관련된 누구나 다 아는 정보, 카더라 정보, 이런 건 제공 안 해요. 그냥 100% 그냥 모든 들어가 있는 솔루션들이 다양한 포맷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부 다 100% 시험 합격에만 포커싱 되어 있어요.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보시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분명하게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CS 리더스 시험을 나는 단 한 번에 합격해야겠어요. 그런데 나는 문제 풀고 막 이런 게 너무 복잡해요. 혼자 독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냥 읽어만 보실 수만 있다면 이게 전지예요. 강사, 이게 출제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90문제 중에 합격선 이상으로는 동일 유형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오히려 읽어보실 수만 있다면이에요. 네, 이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죠, 분량이. 맞아요, 너무 많아요. 대신에 중복되는 문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는 뭐 챕터는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판매되는 건 24회차, 34회차 이렇거든요. 엄청난 분량이죠. 이렇기 때문에 보실 수만 있다면 다 못 보셔도 돼요. 그래도 합격한다는 건 잊지 마세요. 한 번 정도 와보세요. 카페. 유료 카페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3가지 다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시험 보시고 뭐 당연히 합격은 하실 테니까 구독, 좋아요 정도는 이제는 좀 눌러주세요. 기본적으로 뭐 누른다고 뭐 손해날 거 있나요? 다음번 영상은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봬요.